박우량 신안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목포 지원에 출두했습니다. 박 군수는 퇴직 공무원의 자녀를 군청에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 단체장 승인도 없이 폐기물 업체에 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곳만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 지역에서 신규 동선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11일까지 신규 동선 확진자가 없을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낮출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인증하는 집콕 인증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SNS에도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저녁 순천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이 내려져서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번 주에 발생한 순천 지역 추가 확진자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동선 확진자가 없다는 건데요.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순천시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5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 감염 증가세는 두드러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50여 명이 감염됐고 검체 채취량은 기존보다 수배 이상 늘어 선별 진료소도 확대 편성됐습니다. 결국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저지할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검체를 채취하던 보건소 직원이 감염되고 일부 직원이 탈진해 쓰러지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8월 25일에는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크고 작은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영업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신규 확진자는 모두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이동 동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말해 추가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지 열흘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신규 동선에 의한 확진자가 없다면 거리 두기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 가운데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학교 원격 수업은 9월 11일까지 현행을 유지하고 확진자 제로가 계속될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여 9월 12일부터 순천시 전체 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2주 만에 크게 줄어든 순천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 하지만 아직까지 845명에 달하는 시민이 자가격리 중이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지역사회는 언제든 다시 거리두기 3단계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도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청정지역이라 불리던 전남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인증하는 이른바 집콕 인증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반응하는 듯 전남의 확진자 수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동북권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집콕 인증을 자랑해달라는 제목과 함께 소독제를 활용해 청소한 듯한 사진과 직접 만든 마스크 거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일명 집콕 인증샷.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동료는 게시글 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다른 회원들의 집콕 인증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책 읽기, 요리, 물놀이 등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나만 집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누가 나다라 다니는지, 누가 집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이 막 나만 집에서 이렇게 정말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SNS에서도 집콕 인증이 이어지면서 관련 게시글만 1000여 개가 넘습니다. 이런 노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는 듯 전남 확진자 수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4일 순천과 광양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8월 마지막 주 주중에는 52명이나 나왔던 신규 확진자 수도 9월 첫 주 주중에는 13명을 기록하면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도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힘입어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의 방역 아이디어를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당국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유행 차단과 생활 방역을 정착시키는 데 잘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명 한 명이 방역대책본부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 한순간의 방심이나 소홀히 집단 감염과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만큼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도 곳곳에서 집콕 인증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103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103명 늘었고 광복절 이후인 17일부터 31일까지 102명이나 집중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감염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시군별로 순천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 14명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령별로 60대가 25명, 30대 21명, 70대 이상 15명 순으로 조사됐으며 가족 사이의 감염 확산으로 영유아나 어린이도 9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스템을 긴급 구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 지역에 인구의 47%인 9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진단검사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장거리 검체 이송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을철 대유행과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진단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 단체장 승인 없이 폐기물 업체에 허가를 내주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전남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의 한 폐기물 업체. 지난 2002년 문을 연 이곳은 지난해 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기존 영업을 했더라도 영업 대상자가 바뀌게 되면 사업 계획서 제출 후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허가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장흥군 사무 규정에는 폐기물 업체 허가는 군수가, 변경 허가는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 허가를 군수가 아닌 팀장이, 변경 허가는 부군수가 아닌 과장이 최종 결재를 했다는 것. 예, 사실은 그 정결 규정이 좀 정비가 좀 위반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결 규정에 대해서 그 상위로 올릴 것은 올리고 또 재정비할 것은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흥군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 6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무 규정을 어긴 채 당시 담당 과장 선에서 모두 결재가 진행됐고 허가됐습니다. 이 같은 일은 전남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지난 2018년 기준 1289곳의 폐기물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 중 허가 업체는 1041곳. 지자체별로 사무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폐기물 업체의 최종 허가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결재 후 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해당 실과장이 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무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해당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사무위임 정결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그런 거는 뭐 어쨌든 뭐 주의나 개선 시정 이런 식으로 좀 행정 그 지시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안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전남의 폐기물 업체 수는 전국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량은 전국의 30% 수준.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대로 된 사무 규정을 통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 지금 청렴을 외치던 전남에게는 공연불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박우량 신안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우량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자마자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진로가 궁금한데요. 언제가 가장 고비일까요? 네, 이 태풍 하이선은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도 동쪽에 위치하는 시점이 7일 월요일 오전 9시경으로 예상하는데, 그때부터 내륙 입장에서 보면 7일 낮 12시를 전후해서 이 태풍이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초강력 태풍일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선의 특징을 좀 먼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역대급 피해를 남겼었던 루사 그리고 매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그 진로는 같지 않지만 2003년도 태풍 매미, 2002년도 태풍 루사와 비교할 때 이 태풍이 가장 발달하는 6일경에 중심 부분 기압이 920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와 비교해서 우열을 다투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매우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강력한 태풍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할까요? 네, 태풍이 접근할 때 뭐 비태풍이냐 바람 태풍이냐를 따지는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태풍 하이선의 그 구름 사진 영상을 볼 때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5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비와 강한 바람이 우려되는 태풍입니다. 예,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지금 하이선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4번째 태풍인데요. 올가을에 앞으로 태풍이 얼마나 더 올까요? 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그 5호 장미, 8호 바비, 9호 마이삭, 이 10호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관통한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4번째 태풍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7월에 1개, 8월에 3개, 9월에 3개, 합이 7개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해로 기록이 됐는데, 올해는 이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4개로 기록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적어도 9월 말 또는 10월 상순까지는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10호가 지나고 난 뒤에도 한두 개의 태풍은 더 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